요즘은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지만 예전엔 도시락을 싸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 3, 5 쉬는 시간에 도시락 까먹는 친구들. 계란도 귀했던 시절 밥 밑에 계란을 깔아주시던 어머니. 맨날 김치에 멸치 마찬이 부끄러웠고 햄이나 분홍 소세지 싸우는 친구들이 부러웠었던. 아침마다 어머니들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하셨고 하루에 1개에서 2개를, 아이가 2이면 4개를 준비하셔야 했던 어머니들의 고생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이 시작되고 나서 어머니들의 도시락 준비의 수고스러움은 덜게 되었지요. 요즘 워킹맘들이 많아서 아침밥 먹여 학교 보내는 시간도 빠듯한 상황인데 도시락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많이 힘들겠지요. 학교 급식으로 아침 시간이 여유로워졌음은 분명합니다. 모두 학교 급식 노동자들 덕분이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땀 흘리는 노동으로 우리는 때로 쉼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 다쳤는지 모르게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그렇게 다친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골병든 단니들은 말한다. 치료를 받고 침 맞으러 다니고 다리가 우들거린다. 생고생 돈 벌어서 병원에다 다 주면 우린 대체 뭐 먹고 사냐고. 아파서 병가를 냈더니 다시 아프면 퇴사를 하겠다고 각서를 쓰라고. 아파도 쉬지를 못하고 산재 신청 꿈에도 못 꾼다. 가슴 대인 곳에 아픔이 스멀스멀 다시 올라와. 작업복 속에서 울컥하니 고스란히 살아나. 여름 장마 속 급식실 내 몸을 소금에 절여진 배추와 똑같았다. 오늘은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 초대 손님 한 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지부장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부장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시락 세대라서 급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학교 급식이 시작되었는지, 또 지부장님은 학교 현장에 언제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되신 건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급식은 1998년도 농어촌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셋째를 가지게 되었고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쉬는 기간 동안 요리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고, 당시 같이 배우던 분들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같이 가고 하교할 때 같이 오고 방학 기간에도 쉴 수 있어 아이들 키우기 딱 좋다는 소리에 학교에 들어가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총 14번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14번. 마지막에 한꺼번에 5곳 합격해서 막판에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들 키우면서 하기에 딱 좋은 직업이네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지부장님이 처음 현장에 가서 일할 때 모습과 근로조건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2007년도 5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매일 20kg 살포대 10포대씩 들고 나와서 세미기에 붓고 따서 붓고 씻고 이런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가 이제 한 1,800명 되는 중고등학교에 사립중고등학교에 입사하다 보니까 이제 식사량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튀김솥도 3개나 돌려야 했습니다. 식용유를 한 손마다 이제 18리터 아시죠? 말통으로 됐는 거. 그걸 한 손마다 이제 2통 반씩 부었고 하루에 7통에서 8통씩 따서 이제 튀김솥에 부어서 튀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마다 이제 신학기가 다가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집단 해고와 집단 채용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장이 사용자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만둬야 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도 하루 종일 쉴 수도 없었고 집안에 경조사가 일어나도 어른이 돌아가셔도 당일 일하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하다가 다쳐도 발에 기부스를 하고 발을 질질 끌면서 아이들을 급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파도 내가 빠지면 대체 인력도 내가 구해야 했고요. 못 구하면 동료가 내 몫에 일까지 해야 해서 눈치를 보면서 쉬지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대체 인력을 쓰면 하루 일당을 내놔야 했고요. 돌아오는 날은 떡이며 음료수 등을 해와야 그 미안함이 조금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월급 100만 원만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걸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공무원 임금을 3년 동안 동결했습니다. 그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고 우리 학교 비정규직 임금도 3년 동안 동결시켰습니다. 그 당시 제 월급이 79만 원이었습니다. 아, 네. 히스토리를 들어보니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입사 때와 비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네. 지금 현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노동조합이 생기고 난 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희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011년에 생겼습니다.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조합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학교장이 사용자다 보니 매년 집단 해고와 채용이 반복되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교육청은 학교장이 사용자니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서로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인사, 복무, 인건비는 모두 교육청에 내리면서 왜 우리를 이곳저곳으로 떠넘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014년도 1월에 3년에 걸쳐서 소송이 진행됐고 대법원까지 가서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그동안 교섭에 넣지 않았던 교육청이 교섭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매년 임금 교섭을 하고 있고요. 올해 4월 25일 역대 가장 긴 7개월간의 집단 임금 교섭 끝에 체결식 조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단체 협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3번째 갱신 단체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1년 근무하나 10년 근무하나 대체 인력 오시는 분이나 임금이 똑같았는데 저희들에게 근속수당도 만들어냈고요. 급식하는 제게 식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식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급식실에 일한다고 위험수당도 생겼고요.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었는데 병가일수도 유급으로 25일까지 늘렸고요. 무급까지 하면 60일입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 휴직도 생겼고요. 병휴직,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교 방문할 수 있는 특휴인 자녀 돌봄 휴가도 생겼습니다. 앞서 말했던 선생님들은 아들 군대 갈 때 울었지만 현재는 이제 특휴가 군대 입대하는 당일 특휴가 생겨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조로 단결하니 그동안
법 타령이나 하면서 안 됐던 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학교에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과 의논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열리고 있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들과 학교 교직원들, 아이들의 안전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 참 좋습니다. 네. 노조가 생기고 나서 많은 것들이 좋아졌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지부장님, 최근 학교 급식 노동자들 중 31분이 폐암 진단을 받았고 대구에서만 6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현재 상황과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경기도에서 12년 근무하신 이제 급식 선생님께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조리 희우물로 인해 폐암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민주노총과 집단 폐암 산재 신청을 했고요. 학교 급식으로 인한 폐암의 위험성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노동부는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55세 이상 1년 근무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급식 종사자에 대한 저설량 패시티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대구는 교육청과 노조가 한판 세게 힘기르기를 실제 했고요. 노동부 기준보다 완화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까지 검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2,400명 정도 검사를 진행했고요. 이 검사 결과 이들 중에 790명이 양성결절 이상의 소견이 나왔고요. 저 또한 3일이 양성결절 환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폐암 의심 17명이 나왔습니다. 추가 검사에서 4명이 폐암 수술 또는 항암 치료 중에 있고요. 노동부 검사 전에 이미 폐암 수술하신 분도 3분이 계십니다. 대책으로는 대구 학교 전체 이제 환기 시설이 노동부 기준치 미달인 실정이고요. 전체 이제 환기 시설에 대한 설비 공사를 해야 합니다. 폐암 환자가 완치된 이후에 환기 시설이 제대로 된 곳에 근무하게 해야 하고요. 또한 폐암 산재 재신청 시 교육청이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현재 당사자가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라 전문 노무사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법률 비용을 당사자가 감당해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짧은 시간에 고강도 압축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공공기관보다 많게는 2~3배의 식수 인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수성구에 있는 경동초등학교만 해도요. 조리실무원 1인당 158명의 식수 인원을 담당해야 되고 있고요. 타 공공기관에 보면은 6~70명의 조리실무원이 한 명이 식수 인원을 6~7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통계를 내보니 지금보다는 380명 정도의 더 추가 채용을 해야 그나마 폐암과 산업재해로부터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네, 노조가 생기고 난 후의 변화들이 참 크게 느껴집니다. 노조가 결성되어야 하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달성군 주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달성군의 경우 평균 나이가 35.9세로 우리 대구 지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신설학교와 젊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지요. 여기 테크노폴리스의 경우 거의 모든 학교에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학부모이자 노동자들입니다. 학교가 한번 파업할 때마다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 도시락 준비하기가 쉬운 게 아닌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올 사회에 아이들 밥 해주는 급식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이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편을 감수하고로서도 지금 어른 세대인 우리들이 책임지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누가 차별을 하면은 용기 내서 당당히 맞서라고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 딸이 고등학교 입학식 때 교장 선생님이 교직원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급식 선생님을 학생들에게 소중하게 소개시켜주는 모습에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신 지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회 거듭하면서 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응원 주시는 노동하기 좋은 달성 청취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